NHL 셀러리 캡 상승이 확정이 되게 됐네요. 뭐 사실 이것도 이제 뭐 최초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제 후토크 이런 데서는 제가 이제 뭐좀 말씀을 뭐 드린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이제 캡 상승이 확정이 되게 됐다라는 그림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도 뭐 며칠 전에 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어저께 딱 다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긴급 그게 터지는 바람에 일단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됐고요. 일단 NHL의 PA와 협의, 선수협이랑 이제 협의가 완료가 돼가지고 2526 시즌에 이제 9,550만 달러, 그리고 이제 2627 시즌에는 뭐 1억 달러 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게 차근차근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2728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1,300만 달러라는 이제 또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요게 이제 결국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요 그림으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뭐 셀러리 캡이 상승이, 사실 25, 26 시즌도 당초에는 9,250, 9,300 이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액보다도 더 올라간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큰 캡의 상승의 이유는 하키 관련 수입의 증가, 그리고 이제 중계권 및 스폰서십 같은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받았던 타격이 거의 회복이 됐다.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이제 다 한꺼번에 합쳐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캡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마련이 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에스크로 기금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반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에스크로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쨌든 리그 중반이라고 할 수 있는 1월 18일 요 이제 단계에서 이제 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리그 수입이 좀 많이 증가를 했구나. 이제 이런 부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리그 수입의 증가의 폭이 확실히 이제 좀 큰 편이다라고도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셀러리 캡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꽤 크게 상승이 됐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CBA, 그러니까 이제 그 노사 협약에 의하면은 하키 관련 수입을 선수랑 오너가 50대 50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요 갑자기 에스크로 이야기하는데 왜 이게 나오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NHL 에스크로라고 하면은 선수 급여의 일정 부분, 이게 6%로 정해져 있어요. 이제 6%를 이제 기금으로, 그러니까 제3자의 기금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가지고, 하키 관련 수입이 많을 때는, 그죠? 아까 이제 50대 50으로 이제 오너랑 선수가 배분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키 수입이 많다, 하키 관련 수입이 이제 많아졌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보면 이 에스크로까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키 관련 수입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50대 50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오너 쪽이 조금은 힘든 상황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을 에스크로 금액에서 요렇게 50%를 맞추는 요거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하키 수입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선수들도 이제 좀 그런 게 있고 뭐 리그도 이제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하키 수입이 적다라는 말은 오너가 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단주가 손해를 보는 상황, 구단이 이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단 이 하키 관련 수입이 적어지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50대 50. 그러니까 50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올려줘서 이제 50대 50을 맞추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키 관련 수입은 이제 이 62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돼 있다 그럽니다. 게리 베트먼 씨가 이제 그 지난달에 아마 이제 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키 관련 수입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현재 상황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선수, 그죠? 선수 에스크로 기금, 선수 이제 연봉에서의 에스크로 기금을 절반, 시즌 이제 절반 남았잖아요. 이제 원래는 에스크로 이제 그게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잡혀 있었는데, 시즌 절반 진행이 됐으니까. 근데 나머지 절반에 대한 그 기금은 그냥 반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 하키 수입이 상당히 증가를 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셀러리 캡이 조금 더 이제 커지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 로저스, 지금 이제 캐나다 중계권이죠. 이제 고기를 맡고 있는 이제 로저스가 이제 52억 달러를 주고, 그때 이제 캐나다 미디어 딜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다음 시즌 끝나게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요 금액보다도 더 큰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이제 캐나다에서는 쪼끔 컨소시엄 같은 느낌으로 그죠? 여러 이제 이 회사에서 이렇게 달라들어 가지고 그 뭐냐 이 중계권을 쪼끔 더 큰 금액에 가져오면 또 이제 중계권 수익이 더 늘어나니까 당연히 리그 수입이 늘어나고 그럼 이제 이 셀러리 캡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그죠? 이제 고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의식의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NHL 셀러리 캡이 더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리그 관련 수입이 늘어나면은 셀러리 캡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고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숫자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NHL에서 0506 시즌부터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셀러리 캡 변화 추세입니다. 지금 바라보시면은. 최초에 이제 3,900만 달러로 시작했었고요. 0506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1213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내려온 이유는 이 시즌 이제 직장 폐쇄 시즌이었죠. 그죠? 이제 절반밖에 소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리그 수입이 당연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죠? 이제 요 셀러리 캡이 줄어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1314 시즌은 회복을 했고 그다음 또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하다가 가만 바로 보시면 1920 시즌부터 이제 또 한 3년간 플랫이죠. 그죠? 이제 그대로 그냥 가잖아요. 이제 요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또 상승 추세에 올라갔는데 그 상승의 폭이 이번에 상당히 가파르다라는 게 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바라보시면 이번 NHL에서 역대 이렇게 많은 시즌 동안 캡이 상승 거의 한 20시즌 동안 이제 거의 갔기 때문에 매해 이렇게 캡이 상승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캡 상승 이번에 3년 동안 캡이 상승을 하는 게 NHL 역사상 최대 캡 상승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죠? 앞으로 이제 뭐 950만 달러를 더 상환하는 느낌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바라보시면 2627 시즌에서 2728 시즌에 거의 한 1000만 달러 올라가거든요. 그죠? 950만 달러. 그리고 2526 시즌, 2627 시즌에 850만 달러.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다음 시즌에도 750만 달러나 올라가게 됩니다. 요런 느낌을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1위, 2위, 3위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년부터 셀러리 캡 올라가는 이 순위 자체가 그동안 이제 전년도 대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제일 많이 큰 폭으로 오르는 이제 요런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전에는 그러면은 얼마 오르는 게 그 단일 연도 기준으로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올랐습니까를 이제 찾아보니까 0708에서 0809 넘어갈 때 640만 달러 그리고 0607에서 0708 넘어갈 때 630 그리고 0910에서 1011 넘어갈 때 490만 달러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거의 한 650 정도 올라갔다가 이번 당장 내년에 750이고 그다음 850, 950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이번에 상승폭이 큰지를 이제 하나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뭐 핵심은 리그 수입의 증가가 생각보다 더 커졌고, 그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손해를 봤던 것도 만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그죠? 이제 그것도 조금 더 큰 규모로 계약을 할 거라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연관이 돼서 이번 이제 캡이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이렇게 앞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당장 내년만 해도 이제 역대 최다가 되는 거고 내후년 더 역대 최다, 더 역대 최다. 계속 그러니까 계속 역대 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번 변화로 인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빅네임 선수들이 단기 계약을 할 가능성 제 생각엔 꽤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이번에 뭐 란타넨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너라든가 뭐 타바레스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에크블레드 같은 선수들도 올 시즌 끝나면 FA를 취득을 하는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이 제 생각에는 8년 계약을 하는 선수도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냥 좀 안정감을 그냥 이제 한 8년 동안 그냥 이제 선생을 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면 사실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한 2, 3년 정도 단기 계약을 때린 다음 한 1, 2년이라든가 2, 3년 정도 단기 계약을 딱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계약으로 밀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 5시즌 기준으로 캡 상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캡 상한선이랑 그 NHL에서 가장 연평균이 큰 선수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대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캡 상한이 8,150만 달러일 때 최고 AAV 그러니까 연평균 최고를 이제 차지했었던 선수가 950만 달러. 그리고 이제 이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950만 달러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100만 달러 올라가가지고 8,250만 달러가 됐는데
딱 1000만 달러가 됐어요. 이때부터 이제 선수 연평균 최고로 최고 연평균을 차지한 선수가.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 시즌 8,350만 달러로 넘어가니까 1,260. 그리고 이제 이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8,800만 달러잖아요. 오스턴 매시스 1,325만 달러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캡 상한선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캡의 상한선이 앞으로 역대 최다 금액으로 매년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선수들의 연평균 같은 부분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일 수혜를 본 선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잡는 선수는 역시나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겠죠. 리그 최고의 선수들 빅네임 FA 선수들 될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은 당장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내년에는 진짜 750만 달러 그 다음에는 850만 950만 이런 느낌으로 상승이 되다 보니까 연평균 상승폭도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다 맥시멈이라고 보지 제일 많이 받는 연평균 기준으로 물론 이제 실지급 샐러리 뭐 좀 다르고 이제 이런 부분도 또 더 복잡한 이야기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한 내년 내후년에는 그냥 이제 좀 시장 가치 같은 느낌으로 가다가 그 후년에 그리고 더하면 더 올라가고 이제 그런 그림이 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년 25, 26 시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상한이 9,550만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년 기준으로 최고 금액. 물론 이제 요거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란타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시장에 나올 거니까. 근데 사실 드라이자이틀이랑 마너랑 란타넨이 드라이자이틀보다 더 많이 받기는 또 조금 어려운 그림도 있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그림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한이 9,550만 달러로 내년에 정해진 현재 상황에서 내년 최고 연평균도 1,400만 달러 드라이자이틀입니다. 올라갔죠?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내년 셀러리 캡 상한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리그 올 시즌 들어오기 전만 해도 25, 26 시즌 셀러리 캡 같은 경우에는 9,250에서 9,300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상승폭은 조금 적었습니다. 드라이자이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에서 생각을 해봐도 지금 바라보시면 그래도 늘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왜냐면 샐러리 캡은 어쨌든 늘어날 예정이었으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내년 내후년 더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할 거니까 AAV도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 2년쯤 있다가 계약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1, 2년쯤 있다가 거의 맥시멈 땡기는 느낌으로 8년 계약이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땡기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한 27, 28 시즌이라든가 그러니까 한 두 시즌 정도 예를 들면 한 1200에서 1300 정도로 계약을 한 다음에 진짜 27, 28 시즌에는 막 진짜 1600, 1700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능성도 사실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한 1400만 달러 수준에서 뭐 이제 란타넨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이제 뭐 누구냐 마너라든가 이런 선수들 한 1400 수준에서 한 2년 계약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는 뭐 진짜 1600, 1700 이런 느낌으로 8년 계약 딱 때리면은 그게 그런 느낌으로 또 이득을 볼 수도 있는 또 그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1700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이제 캡이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인 결론은 셀러리 캡이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좀 특급 선수들이 좀 단기 계약을 맺은 이후에 이렇게 이제 더 큰 이 연봉폭을 확보를 하고 장기 계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보시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뭐 간략하게 오늘 뭐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또 이제 캡이 상승을 한다. 뭐 캡이 상승을 하는 이유와 이제 그런 부분 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요 과정에서의 좀 앞으로 또 선수에게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부분 또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진짜 이제 뭐 어쩌면은 진짜 2천만 달러 이상의 연평균 정말 2천만 달러 이상의 선수들도 뭐 진짜 27, 28 시즌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